미각을 잃은 프랑스 미슐랭 셰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한국에서 온 작은 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요리의 감각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모금. 그가 마신 그것은 잃어버린 감각을 되살리고 그의 삶까지도 다시 요리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이 병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한국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만든 기적의 디저트는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줄리앙 모로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두려웠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천재 셰프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제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희 부끄러운 고백도 의미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한 건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어머니를 따라 작은 팬에 달걀을 휘저었을 때 아직도 그 달걀의 부드러운 향과 따뜻한 증기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었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셰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 길 위에서 많은 찬사를 받으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파리 79. 예술과 역사, 감성이 공존하는 그 거리에 저희 첫 번째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픈 첫날 손님이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미소 지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맞아, 이 길이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6시 새벽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고 하루 종일 손끝 하나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온전히 제 손에서 시작되어 제 손으로 마무리되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미슐랭 별 2개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완벽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음식 자체가 아닌 평가를 위해 요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스에 트러플을 넣으면 별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플레이팅이 인스타그램에서 더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제가 왜 요리를 시작했는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처음엔 잦은 피로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손끝이 떨렸고 주방 안의 소음이 머릿속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만든 라벤더 크림 소스를 맛보던 중이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향긋해야 할 소스가 아무런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재료의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웃을 때도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라는 칭찬마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냄새가 구역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만성 피로 증후군, 수면 장애, 우울 장애, 그리고 미각 손상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너무 완벽하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저에게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리의 야경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거리의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마치 투명한 유리관 안에 갇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소리도 냄새도 감정도 없이 떠다니는 유령처럼요. 그 이후로 저는 주방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레스토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방팀은 충실히 일해주었지만 저는 그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식욕이 없었고 먹는 행위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체성 모두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아침 저희 레스토랑 앞으로 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몇 해 전 제가 가르쳤던 한국인 유학생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감각적인 제자였고 늘 제 요리에 깊이 몰입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검은 병 몇 개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셰프님, 어머니가 유방암 치료 후 회복기에 드시던 제품이에요. 홍삼 농축액이라고 해요. 셰프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에는 익숙지 않은 동양의 문자가 적혀 있었고 영어로는 Korean Red Ginseng Extract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이 될까? 혹은 그냥 또 하나의 헛된 시도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그 병으로 자연스레 향했습니다. 별 수 있나? 어차피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없잖아. 그렇게 저는 그 작은 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퍼져 나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용기를 내어 그 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돌리는 순간 제 입가에 은은하게 퍼진 향이 닿았습니다. 무언가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 땅의 깊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약간 생소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향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살짝 찡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향에는 기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던 저에게 끓여주던 민트차의 냄새처럼요. 그 향을 맡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정말 무언가가 있을까? 그리곤 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소량을 잔에 부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진한 액체가 천천히 잔 안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무언가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그 맛은 제가 예상했던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쌉싸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달큰하고 부드러운 뒷맛, 입 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온화한 농도, 그리고 삼키고 난 후에도 한참을 입 안에 남아있는 깊은 여운은 정말 놀라울 만큼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무뎌졌던 제 미각이 그 순간 조심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일 마실 수 있겠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병을 꺼냈습니다.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홍삼 농축액을 한 병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이유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루틴처럼 양치 후에 그 병을 꺼내어 한 모금,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하루의 시작에 어떤 리듬을 만들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는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역시 기대한 게 어리석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일째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일어날 때 몸의 무게감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덜 괴로웠고 팔과 다리의 생기가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트밀에 아몬드와 꿀을 살짝 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달콤함과 고소함이 제 미각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힘이 났고 전보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수플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븐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수플레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계속 질문했습니다. 예전처럼 느낄 수 있을까? 그 달콤한 기포의 텍스처,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그 부드러움을 기억하고 있을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이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맛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 속 그 미각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수플레는 제 요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 홍삼 농축액을 챙겨 마셨습니다. 식단도 조절했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했습니다. 불면증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약을 먹지 않아도 밤에 잠이 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저는 주방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조리복을 꺼내 입고 가스불을 켜고 팬을 달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 이 깊은 맛과 향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홍삼 농축액을 마시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제 자신에게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지 않았고, 미각은 어느덧 정밀한 감각까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던 불면도 사라졌으며, 저는 다시 주방에 들어가 레시피를 고치고 신메뉴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감각은 마치 오랫동안 떠났던 친구가 돌아온 듯한 반가움이었고, 무엇보다도 요리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홍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무엇이 이 작은 병에 그렇게 깊은 힘을 담아낸 걸까? 궁금증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예전 제자였던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민, 혹시 나를 한국에 초대해 줄 수 있겠니? 지민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셰프님, 당연하죠.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느덧 가을빛이 완연해진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공기는 맑고 거리엔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으며 어디를 가든 친절한 미소와 정갈한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지민은 서울에서 저를 만나 먼저 홍삼을 생산하는 건강식품 브랜드의 본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생산기획팀, 품질관리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품의 정성을 담는 사람들. 이 제품은요, 6년 이상 된 인삼만을 사용합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뿌리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고요. 수확 이후에도 고온 저온을 반복하며 농축해요. 쓴맛은 줄이고 유효 성분은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삼을 건강식품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고 회복을 향한 진심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그동안 마셨던 홍삼의 향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향 안에는 시간과 땀, 정성과 마음이 들어 있었던 거였구나. 며칠 뒤 저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인삼 농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줄지어 심어진 인삼밭, 땀에 젖은 모자를 쓴 농부들, 그리고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뿌리를 살펴보는 그들의 손길. 그날 저는 직접 인삼을 뽑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뿌리 하나, 그 단단한 결과 가느다란 가지, 그리고 흙에 묻힌 향. 농장 주인은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 뿌리 하나가 여기서 6년을 자랍니다. 그 시간 동안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땅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힘을 키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삼은 마치 그동안의 저와 같았습니다. 바쁘고 치열했던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갔고 세상과 단절된 채 땅속처럼 어두운 곳에서 버티며 회복을 기다렸던, 그리고 이제 다시 햇볕 아래로 올라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셰프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음식에 삶의 회복과 감동을 담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홍삼의 이야기를 담은 요리를 만들어보자.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홍삼을 기반으로 한 프렌치 스타일의 디저트. 그리고 몇 달 뒤 국제 요리 페스티벌에 출품한 그 디저트는 전 세계 셰프들과 미식가들 앞에서 박수를 받게 됩니다. 디저트의 이름은 르페티 미라클, 작은 기적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르페티 미라클, 제가 만든 그 작은 디저트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홍삼의 깊은 향과 프렌치 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그 한 접시 안에는 저의 고통과 회복,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정성과 생명력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 요리 페스티벌에서 발표된 그날,
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디저트는 저를 살려준 작은 병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자란 인삼은 제 인생을 다시 요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의 박수는 그 어떤 찬사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홍삼을 테마로 한 특별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게 되었고, 프랑스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강과 미식의 융합,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감각의 조화라는 평가와 함께 저희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저희 레스토랑을 찾은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문시호를 불키며 말한 그 말이었습니다. 셰프, 이 디저트를 먹고 나니까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요리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평범한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후 한국의 홍삼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 모델이 아닌 제품의 리브랜딩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셰프 이전에 저는 한때 요리 디자인에도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도전이자 감사의 기회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고, 이번에는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그리고 회복자의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에는 고급스러움과 따뜻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저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리뉴얼된 제품은 미국과 유럽의 건강식품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프랑스 셰프가 디자인한 한국 홍삼이라는 문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인터뷰, 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한 후기들이 이어지며 홍삼은 어느덧 삶의 기적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기적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변화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고 맛이 느껴지지 않는 삶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작은 병을 열고 주방에 들어가 손끝으로 재료의 감촉을 느끼며 한 접시 한 접시마다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 노력하는 셰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요리와 회복,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진심을 나누는 공간으로요. 영상 첫 편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끓여냈습니다. 프랑스 셰프의 홍삼 이야기. 영상이 올라간 직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셰프님, 저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인데 꼭 드셔보시게 할게요. 그 디저트 진짜 먹고 싶어요. 희망의 맛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건강 취약계층과 암환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요. 그리고 지금도 주 1회씩은 암환자 회복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셰프님, 저도 오늘부터 작은 병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한국의 작은 병 하나가 프랑스 셰프의 삶을 바꿨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리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회복이란 때로는 단 한 모금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믿음을 담아 작은 홍삼병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가 한국의 작은 홍삼병 하나로 다시 요리를 시작하게 된 이 감동적인 이야기.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한 병 안에 담긴 한국의 정성과 철학, 그리고 회복의 힘이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건강한 문화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